안녕.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안녕하세요. 톡톡이 함께하는 자폐 이야기 궁금해요 톡톡 8번째 영상은 치료의 종류와 구성 2번째 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폐의 치료와 종류의 구성에 대해 긴가민가 하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김남욱 주임과장님과 박소영 센터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재단 우리 아이들 병원 마음튼튼 클리닉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네, 저는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소아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남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님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그룹 치료를 해야 하나요? 그룹 치료를 통해서만 사회성을 높일 수 있나요? 부모님들께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 사회성 치료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쭤보면 아이가 친구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외향적이거나 활발하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을 높인다는 것은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네, 사실 치료적인 목적에서 사회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아이에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성에는 호명 반응, 눈맞춤, 합동주시, 모방, 가장놀이 등이 있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과 같이 좀 더 어려운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없이 사회적 기술만 익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기초적인 사회기술 습득을 위한 개별적인 행동 개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사회성 치료는 그룹 치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성 치료가 또래 집단에서 관계를 개시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을 늘리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룹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개별적인 발달이 선행되지 않으면 또래 아이들의 그룹을 만들어도 참여하게 하려고 해도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구성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룹원의 나이와 각 구성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술의 수준이 적절하게 잘 매칭되어야 하며 치료적인 욕구 및 목표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합니다. 서로를 모델링하거나 따라하기에 적당한 그룹 구성원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이나 치료를 시키지 말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경험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수영을 배울 때 그냥 바다에 들어가면 알아서 물에 뜨는 운동신경 좋은 아이도 있고 안전하게 발 닿는 수영장에서 발차기부터 가르쳐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시냐? 운동신경 안 좋은 애들을 바다에 던져두면 큰일 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기술이 부족하고 경험으로 알아서 익히기도 어렵죠. 그래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개별적인 촉진과 강화를 해줄 수 있고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 전문가인 성인과 충분한 연습을 하고 그룹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두실 점은 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나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래에게 관심이 부족하고 본인이 흥미있는 지적인 부분에만 몰두를 한다면 또래와 노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사회성을 키울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란 뜻입니다. 사실 학습 능력,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동은 사회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학습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성적, 예술적인 능력,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강점이며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과 사회성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치료들 중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완대체요법, 식품요법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선 보완 대체 요법이라 함은 아직 치료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서 기존의 치료 방식에는 속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앞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치료는 근거에 기반을 둔 치료를 우선으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완 대체 요법은 아직은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속해 있죠. 물론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치료는 전문가가 임상적 경험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효과가 있는 케이스가 모이고 그리고 대규모 집단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효과를 확인하고 그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축적되고자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근거가 입증된 치료가 되어 기존 치료법에 편입되기도 합니다. 많이 알려진 보완 대체 요법에는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약초 등의 자연식품이나 그 가공품을 섭취하거나 또는 카제인, 글루텐 등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 또 심신훈련, 즉 요가나 이완법,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그 외에 침술, 청지각 훈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대체 요법을 고려해 보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안전한가. 둘째,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 보완 대체 요법을 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가. 셋째,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표를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 중에서 변을 잘 못 보고 예민해져서 짜증이 심해지는 아동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유산균을 먹고 나서 변을 잘 보아서 짜증과 예민함이 줄었다면 이 유산균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핵심 증상을 도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유산균이 변비를 좋아지게 한 것이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호전시킨 것은 아니죠. 유산균이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서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변비가 있건 없건 간에 유산균의 복용만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달학적인 어려움을 개선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이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식이요법, 멜라토닌 복용, 비타민, 미네랄 복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완 대체 요법 중에 아동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진균 약물, 면역 치료, 고압 산소 치료, 해독을 해야 한다며 킬레이팅 제제를 복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치료적 효과도 없고 아이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치료이니 새로운 치료를 하시려거든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아이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면서 보완 대체 요법을 할 만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가 입증된 치료도 다 하고 혹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완 대체 요법도 다 한다.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모든 치료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 기반의 치료는 더 힘들고 덜 매력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가 완치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하면 적응 능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식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 자폐가 완치됩니다 라고 과장 광고를 하거나 지금 당장 안 하면 망합니다 라고 부모님들에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다른 근거가 있는 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적 골든타임에 근거가 없는 치료를 큰 돈을 주고 받다가 뒤늦게 병원에 오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는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인 팀 접근과 근거 중심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제발
이 치료만 하고 다른 치료는 하지 마라. 병원은 절대 가지 마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정말 아이를 위하는 치료자는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치료라고 하여서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근거가 확립되진 않았더라도 어떠한 전문가들은 임상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는 청지각 훈련 같은 것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실은 이 치료는 아직까지는 과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 치료는 단순히 또래들과 모아두는 것이 아닌 아동의 개별적인 언어적 기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한 후 이를 엄선된 또래 집단 내에서 숙련된 치료자가 연습 및 반복을 통한 일반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보완대치료법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기존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을 하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셋째,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치료인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합시다. 넷째, 보완대치료법이나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할 때도 주치의와 꼭 상의해주세요. 네, 이렇게 치료의 근거 수준, 안전성, 그리고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치료의 선택이 어렵다 보니까 역시 주치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결정하실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하시는 것보다 주치의와 상의해달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